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관세로 마음을 조금 내려놨다가 또 관세로 우는 일희일비했던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내 종목 괜찮나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꼼꼼히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방법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현재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구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채팅 남겨주셨는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님, 김민성 매니저님, 젖병을 삶으면서도 밴드는 올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인사이트 더 많이 올려주시길 저희가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아가다님은 공매도 때문에 내려가면 저는 현대중공업 사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월요일부터 어떤 흐름 나올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춘소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개편은 그림이 안 그려진다. 보안도 철저하고 라고 올려주셨는데 보안 철저했던 것만큼 더욱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인사이트로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8시 30분 저희 331 데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특별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함께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우스인데요. 네, 제우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 20% 갖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죠. 16,000원이요. 네, 16,000원 알겠습니다. 네. 제우스 1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또 14,09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을 그게 해야 궁금해서요.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제우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 또 대표되는 장비니까 그것 때문에 사신 거죠? 그거하고 또 로봇도 그렇죠. 관련 있다고 해서 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뭐 디본딩이나 뭐 식각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HBM 관련해가지고 장비를 만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산업도 지금 진입을 해서 성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디본딩 관련해가지고 미국 기업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장비까지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차트에서의 문제입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자, 우선 제우스는 성장성도 있고 돈도 현대 지금 잘 벌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엔비디아나 관련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등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반등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작년 제가 여름까지는 상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을 많이 응원하고 반도체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요즘은 조금 제가 안 드리는 이유가 엔비디아의 그 차트를 보시면은, 잠깐 좀 엔비디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좀 힘이 없어요.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증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까지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작년 7월 달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신고가를 냈었는데, 올해 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150달러를 찍고 난 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 뜻은 반도체 쪽이 약간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열심히 이 그 반도체 쪽을 추천했던 이유가, 엔비디아가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맨날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계속 상승했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새롭게 맨날 경신이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1월 달에 고점을 3월, 2월 달에 못 넘고 더 떨어졌죠? 네. 반등이 나왔는데 1월 달 초하고 1월 중순경에 지금 150달러, 145달러를 2월 달에는 못 넘었어요. 140달러가 최고가였고 3월은 지금 조정이 107달러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140달러, 1월 달, 2월 달 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뚫고 있는 상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 고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그 3월 달에 반등 나올 때는 122달러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이 뜻은 반도체 쪽이 지금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혼자만 갈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가 작년처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나고 있다면 열심히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응원하고 반도체 종목을 사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가 1월 달에 150달러를 못 뚫고 2월 달에 140달러를 못 뚫고 3월 달에는 120달러, 123달러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고점 돌파를 못한 얘기는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증시만 딱 놓고 보면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빨리 갔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건 제 생각이나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의 반도체 종목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시청자님 네. 13,000원대를요. 이게 꼭 지지선이 있어야 됩니다. 13,000원대를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보유도 괜찮은데 만약 13,000원대를 뚫으신 다음에 비중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의 엔비디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작년처럼 매일 눈 뜨고 나면 신고가가 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항상 엔비디아의 주가를 확인하시면서 2월 달에 가격을 140달러였거든요. 그거를 뚫느냐 못 뚫느냐를 확인하시고 계속 고점이 낮아진다면 반도체를 조금 축소를 해야 된다는 관점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140달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우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도체와 연관이 깊은 종목인 만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 손절 라인 꼭 보시면서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어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테크인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500원에 25%요. 네, 테크윙 4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4,05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제가 이게 35%인데 오늘 10%를 팔았어요. 근데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너무 걱정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10%가량 덜어냈는데 남아있는 25%까지 덜어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크잉 지금 수급 상황도 외국인과 기관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잉 어떤 전략 잡아야 될까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일단은 좀 시간을 조금 두고 보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좀 힘든 구간을 많이 다 이제 시청자님께서 버티셨는데 지금 하방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한 마이너스 7%가량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 보고 이제 오히려 상방으로는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자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장기평선 평균치에 대한 매물대 라인대 가격을 보게 되면은 42,500원에 가장 많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좀 잘못 사셨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여파 때문에 종목 자체가 이제 멀티플과는 무관하게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도 올해 컨센서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주도하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HBM 핸들러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터 장비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HBM에 대한 수요가 끝났느냐 그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테크윙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겠지만 HBM에 대한 수요는 역시나 견고하게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나 계열사에 대한 이제 하나 비전 자회사의 TC 본더를 새롭게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멈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여기서 임계점이 왔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에 대한 TC 본더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는데 이미 더 많아진 물량을 예측을 하고 TC 본더에 대한 물량을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HBM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역시나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가격 조정이 받고 있는 거지 이 기업에 문제점이 생겨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은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손절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기엔 사실 뇌동매매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빠지니까 팔고 오르니까 사고 이거는 매매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 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놓고 정해진 라인을 그어놓고 나서 마지노선을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은 제가 봤을 때 33,000원대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 이제 공매도가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거품이 빠진 기업들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마지노선 그어놓고 나서 좀 더 홀딩을 하고 기다리자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수가에서 한번 막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시고 잘 올라가는 거까지 버티신다라고 하면은 상방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준다라는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고 AI에 대한 사이클 시작한 지 1, 2년도 안 됐습니다. 여전히 여기 HBM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길게는 5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 해결해 주고 내가 여윳돈이 생겨서 시드가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 들어간 비중 자체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내가 좀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그때 평단 관리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여유 있게 바라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인과 관련해서 남겨주셨는데요. 펀더멘탈이 변한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손절 라인 3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평단가인 42,5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1차 목표가 5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목표가 1차, 2차 모두 터치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은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 댓글창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우리 두 분 매니저님들과 함께 직접 통화해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쏙쏙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예.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와이팝 4,540원에 샀습니다. 네. 5%입니다. 네, 와이팜 4,5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글쎄, 한참 5G 한참 그 인기 있을 때 그때 매동 매수를 했어요. 네. 이제 그 매도 타점을 놓쳐가지고 뭐 어떻게 그 대처를 해야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이팜 앞으로의 호재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조선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좀 고점에 사셨네, 그죠? 예, 예. 예. 원래 이게 와이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특이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주기라든지 RF 시스템 개발도 하면서 자동차에도 이제 RF 시스템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라디오 같은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소형 기지국이나 또는 국방용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위 산업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G 관련해서 1월 달하고 2월 초까지 이게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와이팜이 그때 대장으로 올라왔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뉴스를 그때 듣고 아마 샀어요. 그렇죠. 그때 뉴스를 예. 듣고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이게 뭐 한없이 정말 올라가서 한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호재가 꺼져버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한 뭐 2개월, 3개월 이상 가면 좋습니다만 단발성으로 나왔다가 고점을 딱 찍고 이게 갑자기 주가가 무너져 버리면 팔 기회도 안 주고 그죠? 예, 그래,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팔 예. 기회도 안 주고 이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적자를 2년 동안 내고 있다가 2023년도, 24년도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좋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호재가 난 상태에서 주가가 거의 2,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200원까지 100% 이상 단기적으로 두 달 만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오는 거는 이게 필연이거든요. 필연인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거였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지표가 보조 지표인데요. 갑자기 네. 빨간색으로 갈 때는 굉장히 과열권이어가지고 막 과열권. 올라가고 그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2월 6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위에 있는 보조 지표가 더 빠르게 빠지고 있죠. 예. 이 뜻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파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타이밍에 매도가 더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단기 고점이라 생각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호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조정이 좀 이렇게 와도 분명히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갈 거다는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조정받고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게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조금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통 한 3 내지 5% 또는 많이 해봤자 한 보통 11일선 정도 조정을 하고 반등 나오면서 곧바로 직전 고점 뚫고 올라가 버리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월 6일, 2월 10일 안으로 5G 관련된 이슈가 탁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모멘텀이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막 이 5G가 끝나면서 뭐 아시겠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조선 핫했던 쪽으로 확 붙었어요. 그죠 방산 같은 쪽으로 다 수입 매수가 몰려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매수세가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다 이제 돈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 같은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돈이 유동성이 많이 넘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직 공매도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종목이 반등 나올 시점에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보세요. 긴 작대 양봉이 이게 박스가 보이시죠? 예. 1차적으로 지지선이 4,000원이었는데 그 4,000원대를 깨버렸습니다. 그죠? 예. 4,000원대를 깨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2차 지지선이 얼마 가격이냐면 3,070원이 2차 지지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 3,070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빨리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 미만으로 좀 줄이셨다가 왜냐하면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가 2차 지지선이 3,070원을 깨버리면 수직으로 금방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중을 절반 미만으로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면 현금 갖고 있다가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4월달 지금 공매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공매도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절반 정도 이상 마련해 놨다가 빨리 사지 마세요. 다른 종목을 사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도주를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무릎 아니고 이제 발목 정도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갖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팔고서요. 50% 정도 팔고서요. 네. 요즘은 시청자님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요. 현금이 급등줍니다. 아셨죠? 아, 현금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주도주가 막 나오는데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단 말이죠. 현금을 네. 꼭 갖고 계세요.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와이팜과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또 우리 매니저들이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 그리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종목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큰 수익 보시는 종목으로 갈아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37만 원에 40%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3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또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조정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이거 수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장기주로 들어갔는데 혹시나 더 사야 되는가 싶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 비중이 40%인데 더 사신다고 하면은 비중이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 원 밑에 있을 때 한 15만 원대에 있을 때 너무나 좋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대 항상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주시면은 이거는 물린 게 아니라 기다린 거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었던 게 39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는 조금 무섭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콜옵션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지금 24만 원대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사실 오버슈팅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콜옵션 기대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 라인을 지켜내고 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고 있다가 콜옵션 행사하고 나서 24만 원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라인만 버텨주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거 더 가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으로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포모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익을 챙기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걱정인 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가격으로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액을 봤을 때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2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매출액 200억이 안 되는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너무 과도하게 평가가 된 건 아닐까. 우리 여기에 대한 의심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뒷배로는 삼성전자가 있다는 건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재무제표고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성을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봤을 때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평가라고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산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과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에 있는 성심당 매출이 빵집 매출만 하더라도 연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갑니다. 상장하지 않은 기업보다도 상장한 기업이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이 현저히 딸리는데 시가총액이 5조라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멀티플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 판권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루즈하게 24만 원대까지 빠지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는 잘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더 사시는 거는 기회비용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나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도라도 이제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홀딩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24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횡보할 구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봤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유비케어요. 네, 유비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067원이고요. 비중은 8.89%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4,06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9% 가깝게 된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지금 이게 나름 장기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손절을 하려다가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꼭 갈 것 같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지금 장이 빠지면서 이게 또 금액도 마이너스도 더 늘고 하니까 그냥 손절을 해야 하나, 그리고 다 이렇게 기회비용을 삼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야 하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포트 전략도 어떻게 가지고 가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는 참 좋죠. 유비케어가 원래 2000년도 초반에 SK 있다가 SK에서 녹십자로 넘어갔는데 녹십자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 의료 진단, 그러니까 특히 이제 ERM 관련해 가지고 국내 1위예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계속해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그만큼 이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죠? 맞아요. 예, 이게 우선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장장님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다 그랬는데 차트를 좀 보세요. 장기 투자하실 때는 일봉 보지 마세요. 일봉 보지 마시고 일봉 보면은 이게 어지럽습니다. 맨날 반등 나왔다, 네. 급등 나왔다 그러는데 추세를 알 수 없을 때는요. 주봉이나 특히 월봉을 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월봉을 보면 지금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착각을 지금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반등이 빨리 나와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만 보면 추세를 보셔야 돼요. 추세라는 건 뭐냐면 고점이 가만 보시면 월봉입니다. 지금 2020년 7월 달이 14,900원의 고점이었죠. 네. 고점을 이렇게 딱 그어요. 이게 그어놓고 네. 거기를 쭉 해가지고 지금 고점 라인이 2024년 8,000원대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이 라인대를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고점 라인대를 연결을 딱 해갖고 이 라인대를 빨리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자님이 만약에 이거를 수익을 내시려고 했었을 경우에는요. 네. 2, 3월 달 안으로 빨리 5,000원 내지 5,600원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못 나왔다는 얘기는 이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시장이 조금 어지럽게 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현금을 절반 정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을 갖고 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공매도 타이밍에도 세게 나오는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때 그 주도주를 공략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그냥 50% 정도 손절하고 현금화해서 유비케어는 그냥 50%는 가지고 가고 그 50%를 다른 종목으로 그렇죠. 교체하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주도주가 나오니까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비케어 관련해서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상담드렸던 테크인 손절 라인 33,300원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손절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